3.1혁명 105주년 기념 이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광복절. 네, 광복절. 예, 광복절은 나쁜 놈들 있었죠? 예, 광복절은 다시 회복한 거고, 그 건국절은 우리 1919년 3월 1일이었고, 자, 그런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재밌지만 약간 거시기한 거. 예, 고구마 지투 툴. 고구마 2개짜리 이야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은 안세영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세영 선수와 그리고 어른답지 못한 놈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현직 배드민턴 코치이기도 합니다. 예, 한 20년째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좋아하시고 즐기고 계십니다. 자, 28년 만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답니다. 다 보셨죠? 예, 아우 멋졌어요, 아주 안세영 선수. 예, 안세영 선수는 이제 올해 22살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너무 인기를 많이 끌어서 그때 광고, 방송들이 막 섭외가 왔지만 그거 다 거절하고 올림픽만 또 연수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슈를 됐고 큰 인기인, 생각도 아주 멋져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기자회견에 안세영 은퇴함 시 폭탄 발언, 대표팀 실망, 계속하기 힘들, 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세영 선수는요, 멋있어요, 아주. 예, 멋있어요. 예. 2002년생이에요. 월드컵 때 태어났어요. 야, 진짜 아주. 예. 아버지는 복싱 선수, 어머니는 체조 선수, 남동생은 같은 삼성생명 배드민턴단 선수, 스포츠 가족. 네. 초1 때 아빠 따라 동호회 클럽 가서 시작합니다. 그런 애들 꽤 있어요. 꽤. 예. 제가 있는 클럽에도요, 초등학교 때 아빠 따라 오다 치다가 시작해서 현직 선수인 애도 있어요. 예. 자, 초중등 때 이미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스승이 셔틀콕 여지 안생을 보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만한 지독한 연습벌레다. 예. 여러분, 배드민턴은요, 지독한 연습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재능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재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업계 말로 구력이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만 15세 때 중3이에요. 올림픽 선발전에서 전승을 1위 합니다. 중3짜리 애가 대학교 실업팀 언니들 다 이기고 전승으로 1등이에요. 만 15세 때. 2019년 국제 배드민턴 협회 신인상. 그리고 이때 프랑스 오픈 우승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승을 하기 시작해요. 우승. 그리고 이미 중딩 때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천에 가야 돼. 이젠 태능이 아니라 진천에서 합숙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진천 근처에 있는 충북 어느 고등학교에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참 다행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삐약이 아시죠? 신유빈 선수. 또 되게 비슷하잖아요. 탁구계에서. 이 친구는 중졸이에요. 아예 탁구에 올인을 했어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라켓 소년단이라는 TV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재밌는 라켓 소년단이라는 그 드라마에 한세윤이라는 캐릭터가 바로 안세영 선수를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는 되게 유명했고요. 또 배드민턴 바닥에서는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예. 자,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 8강에서 부상으로 기권합니다. 예. 민턴 치다 보면 많이 다쳐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많이 다치고 제대로 몸을 풀지 않으면 또 만성 질병이 오곤 합니다. 2023년 14개 대회 중 13개의 결승 진출합니다. 그리고 10개의 우승을 합니다. 23년도에. 그냥 나가면 대충 우승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미 이때 세계 랭킹 1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드민턴에는요, 자, 축구, 우리는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런 게 있잖아요. 배드민턴은 마찬가지예요. 레벨 1 대회가 있어요. 그거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4년에 한 번씩 있는 거 2개. 그리고 레벨 2의 대회는 4개 대회가 있어요. 인도 오픈,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영국 오픈. 4개가 그 레벨 2예요. 우리나라는 레벨 3나 레벨 4에 속해요. 코리아 오픈은. 그렇게 우리나라는 배드민턴 아직 강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랭킹 1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는요,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유명해요. 세계 랭킹 1위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뭡니까? 축구죠. 축구인데 세계 랭킹 1위가 우리나라에서 뛴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우리나라 양궁인데 세계 랭킹 1위가 다른 나라 선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겠습니까? 안세영은 그런 선수예요. 한국 최초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레벨 1, 레벨 2 두 개를 다 우승한 그랜드슬래머예요. 안세영 선수는요. 자, 안세영 선수 연봉 1억이 안 돼요, 아직. 그게 협회 규정이에요. 들어온 규정이에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많이 우승을 하다 보니까 상금은 9억이 넘게 받았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모순이 시작돼요, 이제. 자, 그리고 여러분 안세영 선수 플레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 안세영 선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민턴계에서 그렇게 치면 욕먹어요. 실력이 있으면 깔끔하게 빵! 해서 끝내주는 게 예의예요. 안세영은 1세트 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1세트? 답답해요. 안세영 1세트는요, 상대방 간 보고, 그래, 공격해봐, 때려, 그래, 나 져도 괜찮아. 그리고 1세트에 간을 봐요. 네 체력이 여기까지구나 하고 2세트부터 진을 빼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진을 또 빼버려요. 체력을 탈탈 털어버려요. 상대도 국가대표인데 2세트, 3세트 가면 상대방이 못 뛰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 차라리 죽여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만나면 학을 떼요. 학을 떼요. 운 좋게 안세영을 이겨도 이미 진을 다 빼버려서 그 다음에 져요. 그런 선수입니다. 거머리 같은 스타일. 네. 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3년도 단체전도 우승하고 개인전도 우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때 무릎 부상을 입어요. 예, 그때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중간에 부상을 입어서 중간에 테이핑하고 뛰었는데도 우승했죠. 자, 이럴 수가. 부상 초원에도 금메달. 안세영 이래도 참고 뛰었다니. 병원 검진 결과 무릎 힘줄 찢어졌다. 2023년도 이때 무릎 힘줄이 찢어졌대요. 그리고 부상 투혼 안세영 2에서 5주 재활 진단. 올림픽 영향 없을 듯. 왜냐면 이때부터 올림픽은 한 10개월 남았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오진이에요. 예, 이게 오진이었어요. 이게. 자, 그리고 이거는 최근 뉴스예요. 안세영이 왜 폭발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안세영 협회 지정병원 오진으로 올림픽 준비에 큰 어려움. 여기가 협회 지정병원이에요. 그래서 지정병원 오진이 대회 참석 여부까지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큰 병원을 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막 알아보고 최소한 몇 군데 알아보고 제일 잘하는 데 가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협회에서 지정병원 거기만 딱 가서 이거 5주면 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5주가 무슨 소리냐면요, 그냥 우리 인대 파일 되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이에요. 이거 그냥 좀 삔 거야. 한 달 쉬면 나 그 소리예요. 예. 제가 양쪽 종아리 근육만 5번 파열됐었거든요. 한 번 파열되면 붓는데 한 달 걸려요. 가만히 있어야. 한 달 걸리고 재활하는데 또 한 달 걸려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안세영 선수는요, 한 3달 잡아야 돼요. 근데 한 5주면 나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자, 이거 보세요. 2024년 1월 올해 초 기사예요. 안세영 인도 오픈에서 허벅지 늘어났다. 충격의 기권패. 여러분 인도 오픈은 세계 4대 오픈, 레벨 2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오픈 대회예요. 거기서 허벅지 근육이 늘어났대요. 왜냐? 무릎이 아프니까 허벅지를 쓴 거예요. 원래 이래요. 그리고 이때요, 이때 이거 보세요. 이러고 뛰었어요. 인도 오픈 때. 완전히 오른쪽 다리를 미라처럼 만들어놨죠 지금. 이러고 뛴 거예요.
그리고 패배했어요. 근데 이 기레기들 기사 보세요. 연속 우승 무산. 아니, 이 한 게임 뛰고 뭐 죽을 일 있어요? 선수 생명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연속 우승 무산됐대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 배드민턴 협회에서 한 말이에요. 자, 또요. 올림픽 석 달 남기고 부상의 신음, 위축된 안세영, 기 살리기 필요한 때 우버컵 도중 오른쪽 무릎 과부하, 경기 체력도 자, 올해 5월달 기사예요. 5월 4일날 우버컵이라는 데 나갔는데 여기서 부상에 기권했어요. 중간에. 근데 기자가 이런 식으로 기자를 써요. 기 살리기가 필요하다고. 기 살리기가 아니죠.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죠. 자, 제가 그걸 조사를 했죠. 올해 안세영이 나간 대회 목록이에요. 1월 14일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했어요. 1월 19일 인도 오픈 이때 다친 거예요. 3월 10일 프랑스 오픈, 3월 16일 전용 오픈, 4월 12일 아시아 챔피언십, 4월 28일 우버컵 이때 또 다친 거예요. 6월 2일 싱가포르 오픈 이때 우승했어요. 노란 거 우승이에요. 6월 9일 인도네시아 오픈 이때 준우승이에요. 이러고 올림픽 나간 거예요. 그리고 1월 19일 인도 오픈과 4월 28일 우버컵에서 이렇게 부상으로 중간에 기권한 거고요. 안세영은 이때 쉬었어야 해요. 예. 간단하게 협회가 애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여러분, 저도 코치로서 레슨을 하다가 간단하게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운동 효과가 저감되고 피로 골절이나 파열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만 굴려야 돼요. 이건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딱 보면 아, 저 사람 더 이상 하면 다치겠구나. 그 직전까지만 굴려야 돼요. 그래 운동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안세영은요, 노력파 선수입니다. 정말 자기 몸에 부서를 하고 운동한 선수예요. 자기 전문가예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데 협회에서 이딴 식으로 스케줄 잡아놔요. 거의 1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5개월 동안에 8개 대회를 내보내요. 이론이 다치죠, 이론이. 예. 자, 그런데 대한체육회장이란 놈 뭐라 그랬느냐? 안세영, 불편한 운동화 억지를 신켰다? 누구도 안 한 컴플레인. 아, 진짜 저 이거 보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배드민턴 신발 되게 예민해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 배드민턴 팔로 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리로 쳐요. 하체, 여러분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뭘로 구분하면 하체 근육이 엄청나요. 저희 와이프도 장난 아니에요. 한 10년 치셨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 저희 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체가 엄청납니다. 예. 저희 와이프가 어느 정도냐면요, 저랑 같이 처음으로 등산한 게 한라산인데 완주했어요. 그렇게 배드민턴 선수들 하체가 중요해요. 저는요 6개월마다 신발을 하나씩 갈아요. 신발에다 달아 없어져서. 안세영 선수급이면 저보다 훨씬 신발이 중요해요. 자기가 평소에 신는 신발, 신는 메이커 그것만 신어야 돼요. 근데 협회에서 스폰서십 때문에 억지로 다른 신발을 신긴 거예요. 그럼 무릎도 안 좋은 애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신는 신발이 또 그거 신고 싶어요. 안 돼. 협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걸 신긴 거예요. 쓰레기예요. 그런데 또 대한체육회장은 왜 안세영만 그러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자, 그리고요. 예, 안세영은요. 대표팀 나이 제한 부상 관련 등의 협회 전혀 좀 나서요. 나이 제한이 뭐냐면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요. 랭킹만 되면. 안세영은 랭킹이 돼요. 충분하죠. 세계는 1위인데. 근데 우리나라 협회 내부 규정에 27세 이상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꼰대짓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안세영이 했던 말은 간단해요. 협회가 니네 이익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개개인의 이익도 챙겨줘라. 아픈 사람 챙겨주고 더 발전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나 대한체육회장은 어디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네가 손흥민이야? 네가 김연아야? 맞아요. 손흥민급이에요. 김연아급이에요. 안세영은 지금 세계 랭킹 1위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랜드슬램한 여잔데 그런 사람 맞아요. 근데 갑질 꼰대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요, 그래 알았어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어요. 꾸려볼게. 근데 안세영 폭탄 발언에 대해서 안세영은 그 5분 발언했거든요. A4지 10장으로 꼬박꼬박 조목좀 반박을 해요. 협회에서. 자, 여러분, 문제는 협회죠, 지금. 협회에서 진상조사위를 꾸리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체육회가, 야, 니네 가만히 있어. 어디 니네가 문제인데, 대한체육회는 배드민턴 협회 위에 상급기관이거든요. 니네 하지 마. 우리가 조사할 거야. 야, 니네 감사로 전환할 수도 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체육회도 만만치 않게 썩었거든요. 그랬더니 문체위가 니네들 둘 다 조용. 둘 다 해산. 조사해 해산. 우리가 조사할 거야. 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썩 개운하진 않아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야, 문체부 니들도 썩었잖아. 우리가 할 거야. 라고 국회에서 지금 안세영 선수를 면담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세영 선수는요. 자, 7년간 막내로서 뻘짓을 했대요. 들으셨죠 그거? 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군대에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짓을 했대요. 7년 동안 참아오다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땅 터뜨린 거예요. 발언권 가진 다음에. 정말 멋있지만 씁쓸한 이야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해도 먹혀야 될 이야기거든요. 그쵸? 근데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배드민턴 협회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 다 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듣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그래 어떤 대책을 세워줄까. 이거 안세영은 미래를 위해서 얘기한 건데 이 사람들 책임 넘기기 하고 있고 또 정치질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자, 갑자기 안세영이 국회를 찾아가요. 국회 찾은 안세영, 민주당 의원들에게 원만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왜냐? 안세영이 원했던 건 내 밑에 후배들 그리고 국가대표, 내가 뛰고 있는 국가대표팀의 분위기가 변화돼서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더 발전하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협회나 문화체육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세영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나는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 이들이 이렇게 개싸움 원치 않는다. 이런 뒤로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개싸움이 시작됐느냐를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자, 그런데 갑자기 언론들이 희한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독 배드민턴 협회 이사들이 직접 신고. 협회장 페이백 들춰보니 이게 뭐냐? 배드민턴 협회장이 스폰서를 받으면서 야, 안세영 너 이 라켓 쓰고 이 유니폼 입고 이 신발 신어. 안세영이 쓰는 라켓은 다행히 그 협찬사 거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야, 신발은 난 다른 거 신어야 되는데 야, 이들이 돈 줬단 말이야. 신어. 뭐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상당 부분을 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이 중간에 띵 깠다고요. 이해되시죠? 페이백. 예,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략성이 사라지죠. 자, 그리고 대한체육회 이상한 금메달 예측. 한 달 만에 16개에서 5개로? 원래 처음에 대한체육회는 올 1월에 이번에 우리 올 파리올림픽 16개 딸 겁니다! 막 이랬어요. 근데 아니요, 5개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더 많이 땄죠. 예, 이상한 일을 벌여요. 그리고 올림픽 메달 가면 뒤에 K스포츠 분기는 시작되었다. K스포츠 몰락의 주범은 바로 체육계. 이상하게 체육계의 비리를 들춰내는 기사들이 쫙 많아져요. 자, 그리고요. 선수를 위한 기부금인데 파리응원 체육회 참관단 뒷말무성 회장 선거균양 선심성 의심 경기관전 박물관 관람 등 6억 원. 예, 이렇게 선수들 위해 쓰여질 돈이 다른 데 쓰여졌대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기사들이 안세영 사건 이후에 튀어나옵니다. 안세영 사건 이후에. 전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또 무서운 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들춰내고 있으면서 또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및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의 처우가 개선이 묻힐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이기영 회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체육회장이에요. 전횡과 독선 지나쳐 테니스인들이 비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대한체육회를 비판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정몽구 축구협회장 수상한 연임 승인, 단체 징계 232건, 재정기여도 최하위의 대한체육회는 만점 줬다. 이렇게 지금 계속 대한체육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윤 대통령, 안세영과 참석 만찬서, 낡은 관행, 과감히 혁신, 이 기사 이후로 이렇게 쫘라락 나온 겁니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배신한 거예요. 자, 이제 그것도 뒷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원래 기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안 해서 제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체육은요, 체육진흥법상 4개의 큰 분위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학교체육, 우리 다 학생 때 하신 거. 예. 생활체육,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고 취미로 하시는 거. 그리고 엘리트 체육, 학교든 아니든 간에 국대를 목표로 해서 키우는 애들 있죠. 그리고 그들의 꿈, 국가대표. 이게 우리나라 층위예요. 우리나라는 이 엘리트 체육이 발달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점수가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어요. 이거 박근혜 때 바뀐 거예요. 원래 학교 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회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엘리트 체육은 대한체육회 소속이었고, 국가대표는 올림픽준비위원회 소속이었어요. 이걸 하나를 합쳤어요. 뭐 좋아요. 이건 그럴 때 쳐요. 합치고 나 보니까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무려 한 해 예산 4,500억을 갖다 쓰는 거대 기관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체육회장은요, 거의 차관급 인사로서 한 해 4,500억을 분배해 줄 수 있는 단체에다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이었냐?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산하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 아닌 국가스포츠위원회,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 여러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죠?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죠? 그 위원회 장은요, 장관급이에요.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고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 동기기관이에요. 누구 눈치도 안 봐요. 대한체육회장이 그걸 노린 거예요.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만드는 거. 이거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뭐 좋아요. 한다 쳐요. 근데 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올림픽은요, 국가대표가 올림픽 나가잖아요. 올림픽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돼요. 민간 운동이고요. 해외 제일 인정해 주는 게 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거 인정해줘요. 근데 알게 모르게 다들 정부에 조금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놓고 정부가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체육회에서 국가스포츠위원회로 바뀌는 걸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되려고. 그래서 4,500억 이상 더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쓰려고. 근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걸 반대하고 나서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반대하면서 이러면 올림픽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바꿔요. 이거는 일종의 회의기구, 토론기구예요.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따로 내비두고 요걸 새로 하나 만들어요. 대한체육회 뭐라고? 니네가 국가스포츠위원회로 바뀌고 싶다고? 그건 안 돼. 대신 스포츠정책위원회를 만들어줄게. 니네도 여기서 회의는 해. 이렇게 자문기구를 만든 거예요, 하나.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자, 대한체육회는요,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법제화로 세모를 시동을 하고 올 초에 막 데모하고 사람들 모여서 18,000명 서명운동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대한체육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지지를 하면서 이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지켜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알았어. 야 이거 검토해봐. 그랬더니 문체부에서 절대 안 되는데요. 오케이. 국가스포츠위원회는 안 돼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할게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럼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 현재 어떤 사이? 원수 사이.
원수 사이. 그랬더니 이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 쟤네 감사해야 돼요. 쟤네 비리 있어요. 라고 문체부를 감사를 신청해봐요. 감사원에다가. 그러니까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체육인대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니네 유감이야. 니네 안 돼. 나빠. 하고 이제 법적 분쟁이 비슷하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안세영이가 배드민턴 협회 나빠요. 대한체육회 나빠요. 문체부 오 땡큐. 니네 나쁜 놈! 해버린 거예요. 그렇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조카인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최근 사퇴했어요. 즉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 씨의 조카를 용산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으로 꽂았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윤석열과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소통을 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를 잘라버린 거예요. 즉 대한체육회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문체부 편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안세영 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대한체육회는요 지금 끈떨어진 연이죠. 대한체육회는요 개혁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우리 질문 드립니다. 가장 올바른 스포츠 협회가 어디라고요? 양궁. 예, 양궁. 제가 한번 인물 강의 했었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양궁협회 회장이 누구죠? 네? 정의선 회장이에요. 그 사람은요 기부금을 500억 이상 냈어요. 그리고 간섭을 안 해요. 자, 배드민턴 협회 회장과 이사진 최근 5년간 기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로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스포츠 동호회, 조그만 동호회에서도 기부금 내요. 뭐 한다 그러면. 근데 말도 안 돼요. 저희 지난번에 찬양단 수련회 되게 재밌게 다녀왔거든요. 장로님이 기부금 내셨어요. 근데 대한체육회는요, 배드민턴 협회는 5년간 제로예요. 회장들이, 이사들이. 그리고 이 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갑자기 또 언론들이 불합리한 현실과 싸우는 안세영, 협회 어른스럽지 못하다. 유창성 칼럼, 안세영 작심 발언, 어른은 보이지 않았다. 어른답게 행동하라. 협회, 안세영 사진 SNS 제외. 안세영 참고 있는데 사태 키우는 이기홍, 방수현 체육계 어른들. 포커스, 안세영 폭로, 협회 어른답지 못해. 갑자기 어른 그러고 있죠. 왜 그러냐? 안세영이 폭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때? 전 그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아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SNS 딱 보내면서 손목사 이거 보라고. 안세영이 은퇴한대 라고 하는 거예요. 잉? 저도 그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안세영은 은퇴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안세영은 은퇴한다고 나왔어요. 다. 기자들이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레기 새끼들이. 그리고 지금 기레기들은 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사이에 싸움을 붙이면서 문체부 편을 들고 있어요. 기자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중립이죠, 중립. 본질을 드러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논평을 안 하고 싸움만 붙이고 기획 중립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안세영이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 전문이에요. 오늘 하루 낭만 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상상과 다르게 저의 인터뷰에 다들 놀라셨죠. 일단은 숙제를 끝낸 기분에 좀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저의 인터뷰가 또 다른 기사로 확대되고 있어 참 저의 서사는 고비고비가 쉬운 게 없네요. 먼저 저의 올림픽을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끝에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안세영은요. 협회가 선수에 대해서 좀만 잘 관리해 주세요 얘기하고 싶었고 선수들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나는 우승했으니까 나는 갑이 됐어. 어디 가도 돼. 옛날에 안세영 선수가 국제대회 할 때 임원진은 비즈니스 타고 가고 자기는 이코노미 타고 갈 때 삼성생명에서 업그레이드 해줬대요. 개인 회사에서. 이런 거 선수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떠넘기는 협회나 감독의 기사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 이런 걸로 점철이 되어버렸다고 안세영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기레기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지 말아라. 그리고 협회야 내가 원하는 건 그리고 기레기들 은퇴라는 표현으로 제발 곡해하지 말아줘.
내가 말하는 건 한 번은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보는 이야기예요. 젊은이들이 힘든데 왜 힘든지, 협회 나름의 고충이 있잖아요. 그 소통하고 이야기하자 했는데 회장은 먼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10쪽짜리 방방곡 만들어 버리고, 또 선수 뭐 대표라는 선수는 안세영 네가 뭐 잘났냐 그러고 있고, 기레기들 이렇게 몰아가게 하고 있고, 그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사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립은요, 안세영이 뭐라고 했는가, 안세영의 취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결돼 가는가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기자들은요, 자꾸 문화체육관광부 뭐 썩었다, 대한체육회 썩었다, 어디 썩었다, 누구 교체해야 된다, 누구 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롭게 칼을 들었다, 이런 것만 부각해요. 아니요. 선수들의 처우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고, 이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는 우리 세금 보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관심 갖는 것, 이게 안세영 선수가 한 말이에요. 근데 기자들은 자꾸 이상하게 싸움을 붙입니다. 기자들도 어른답지 못하고 이 안세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을 빌미 삼아 자기들 입속 차리는 협회들도 어른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기사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기사를 따라가시면 안 되고, 그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서 중립을 따져보시고 진실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저도 알고 봤더니 저도 배드민턴 협회 소속이더라고요. 코치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회비를 냈더라고요 옛날에. 네. 근데 이렇게 썩었는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알아보니까 훨씬 더 많이 썩어 있어요. 이 기회에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배드민턴 동호회 인구가 1위거든요. 1위인데도 이 지경이에요. 왜냐?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금메달 따야 관심을 갖거든요. 안세영도 그래서 그걸 아니까 올림픽 그 전에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4대 대회 다 우승하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그랜드슬램을 하고 나서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잘 아시고 기자들에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